바로 시작할게요. 자, 중복조합 개념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개념이 중복조합 뜻이 뭐예요? 원래 모든 개념은 뜻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중복조합의 뜻이 뭐죠? 중복을 허용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중복을 허용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A, B, C라는 부호가 있는데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은 A 3개,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A 2개, B 2개, C 하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조합이야, 조합.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랑 C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합친다는 거죠, 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것들을 합칠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합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중복조합이죠.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가지수가 어떻게 존재하냐, 총 몇 가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게 중복조합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봐봐. 무조건 5개가 자, 요거 문제 그대로 내가 예제로 설명을 할게요. A, B, C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은 A만 5개 와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B, C가 없어도 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A랑 B랑 C라는 문자를 합쳐서 총 5개를 만든다는 거죠. 5개. 맞아요?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 녹아 있는 거냐면 봐봐. 5개를 만들 건데 구분을 시키는 애랑 그 다음에 돌 5개. 돌 5개라고 할게요. 돌 5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돌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A, B, C라는 종류가 3개죠. 3개의 종류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바리케이트라고 좀 해볼게. 바리케이트가 몇 개 필요할까? 3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3종류요? 2개 필요하죠. 3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선 2개의 바리케이트만 있으면 구분이 3가지로 되잖아.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2개가 더 있다라고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돌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애들이야.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일부러 똑같이 만든 돌이거든. 이 돌 5개랑 바리케이트 2개. 맞아요? 바리케이트 2개. 자, 바리케이트 2개 해서 지금 7개를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하는 거야. 7개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열이 되었게. 이렇게 나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바리케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야. 바리케이트를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는 A가 되는 거죠. 가장 왼쪽에 A라고 정해놓는 거야. 가운데는 B라고 정해놓고 가장 오른쪽은 C라고 정해놓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럼 봐봐. 만약에 돌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는 A가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바리케이트랑 바리케이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B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C가 하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을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이 숫자를 구해야 되잖아. 전체 경우의 수를. 그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쪽 부분 설명만 해주죠. 바리케이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그거던데 그냥 저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 네이버 찾아봤던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고.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는 A가 있고 가운데 B가 있고 가장 오른쪽에 C가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칙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 순서를 고려하는 거. 그러면 뭐야? 돌멩이 5개가 똑같이 다 똑같이 생겼어. 바리케이트 2개가 똑같이 생긴 애지. 그럼 총 7개를 나열할 건데 돌멩이 5개랑 바리케이트 2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는 거죠. 5팩 맞아요. 7팩 7팩 나누기 5팩 2팩이죠. 그게 그래서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7팩 나누기 5팩 2팩이잖아. 맞아? 근데 3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만드는 방법은 뭐였어요? 3H5였죠. 맞아요? 네. 3개의 문자, 서로 다른 문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만드는 방법은 3H5야. 그럼 얘가 3 더하기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하잖아. 이 H를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H는 상징적인 의미고 이 H를 콤비네이션으로 바꿀 때 둘이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하고 콤비네이션은 5가 되죠. 이거는 그대로 오고 둘이 더한 거에서 1을 뺀 거야, 왼쪽만. 그럼 얘가 다른 말로 7C5잖아, 그렇지? 그럼 7C5를 우리가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밑에 거는 7팩, 5팩, 2팩이 딱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표현할 때는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요 공식이 7팩, 5팩, 2팩이 나온 이유가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그럼 저 7C2로 바꿔가지고 해도 돼요. 똑같은 거죠. 계산.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 원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돌들과 바리케이트, 구분시킬 수 있는 바리케이트.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중복조합은 여기 H를 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봐봐. NHR은, 그죠? NHR은 뭐야? N과 R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R이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184번 볼게요. 가장 큰 수를 구하래. 184번. 자, 184번을 보면 1번 기호는 무슨 기호야, 얘들아? 파이. 파이 무슨 기호죠? 제곱 거지. 4의 제곱. 그러니까 그 이름 중복 순열. 맞아. 중복 순열이라는 거죠. 얘는 중복 순열이야. 그러니까 4의 제곱이죠, 이게 곧. 네. 맞아요. 중복 순열 거죠. 중복 순열 거. 자, 4C3은 뭐야? 얘는 조합이죠, 말. 얘가 조합. 자, 조합이 되면서 콤비네이션은 얘는 뭐야? 4팩 나누기 1팩, 3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4네. 그죠? 자, 3HO는 뭐지? 3 더하기 5 빼기 1C 5죠. 중복조합이고. 조합이죠. 요게 그러면 7C 5죠, 똑같이.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대놓고 7C 5죠. 같은 거죠, 쟤는. 얘는 조합이고. 자, 5번은 중복조합이고, 얘도. 얘는 5 더하기 3 빼기 1C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7C 3.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제일 큰 거를 찾으라는 거죠. 직접 계산해봐가지고. 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마지막 걸로 또 볼게요, 한번. 이거 3단계가 없네. 자, 여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에 대한 기호죠. 그렇죠? 자, 그럼 n 파이 3은 어떻게 표현해요? n 파이 3.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이 되려면 2의 세제곱이니까 원래는 이게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잖아, 그렇죠? n 파이 3은 2가 8이 돼야 되니까 n이 2라는 거죠. 말 뜻이. 얘는 어떻게 써요? 얘는 3HR은 3 더하기 R 마이너스 1C R이죠. 이렇게. 플러스 R. 얘가 그러면 계산하면 2 플러스 RC R이 15라는 거죠. 그럼 2 플러스 RC R은 우리가 팩토리얼로 어떻게 나타내? 분자가 2 플러스 R 팩토리얼이죠. R 곱하기 1 플러스 R.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팩이 있어야 되잖아. 뺀 게 있어야 되잖아. 맞네. 그리고 R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맞네. 이렇게. 하나는 뺀 거, 하나는 뺀 거, 하나는 R팩.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계산해 볼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 플러스 R팩은 2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R팩이죠. 이게 2 플러스 R팩이잖아. 맞아요?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가는 거지. 근데 1까지 가는 거에서 R부터 1은 R팩으로 만드는 거야. 바꿔서. 돼요? 2 플러스 R, 1 플러스 R, R 다 곱하기 관계죠.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2 하나씩 줄어드는 거지. 어디까지? 1까지. 요거의 정의가 2 플러스 R팩이죠. 여기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하나씩. 2 플러스 R 빼기 1하면 1 플러스 R 빼기 1하면 R 빼기 1하면 R 마이너스 1 빼기 2하면 R 마이너스 1 해서 1까지. 그죠? 그럼 여기 1부터 R까지의 곱 얘가 R팩이라는 거죠. 그죠? 얘가 R팩이니까 앞에 두 개가 남죠. 이렇게 2 플러스 R이랑 1 플러스 R이 남죠. 앞에 두 개가.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2팩이랑 R팩이 있잖아. 이거 약분되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야. 그럼 얘가 계산되면 얼마예요? 얘가 15라는 거죠. 똑같이. 자, 얘가 15니까 2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을 하면 얼마야?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한 거지. 그럼 6, 5, 30 아닌가요? 하나 차이가 나야 되잖아. 2 플러스 R과 1 플러스 R. 6, 5, 30이죠. 6, 5, 30. 그러니까 얘가 6이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R이 4가 돼요. 그래서. 그럼 R이 4고 N 값이 지금 2가 되겠죠. 아까 구한 거. 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악이다.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이거 믿고 찍고 가야겠다. 심심할 때 보내. 맞지. 다 풀고 나서. 자, 이게 그 개념 설명이야. 190번. 오케이. 아까 설명한 개념 설명이 방금 설명한 거. 쌤 오늘도 이거 유형 다 나와요? 최대한 빨리 다 나와요. 시험은요? 안 봐요? 야 이건 뭐야? 노랭이? 여긴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190번 문제 볼게요. 190번 문제. 자, 190번 문제 보시면요. 자, 세 종류의 과일, 사과, 오렌지, 포도가 있어. 종류가 3개지. 아까랑 비슷해.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거잖아. 맞아요.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거야. 종류가 3개니까 바리케이트와 돌멩이 개념으로 가봅시다. 종류가 3개니까 바리케이트가 2개 필요하죠. 세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4개를 우리가 조합을 시켜야 되잖아. 4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조합시켜서. 그러니까 돌멩이는 결과적으로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바리케이트 2개랑 정해져 있지 않은 돌멩이 4개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그럼 바리케이트 2개랑 정해져 있지 않은 돌멩이를 에 대한 순서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에 대한 순서. 가장 왼쪽은 내가 마음대로 사과라고 정할게요. 가운데는 오렌지야. 바리케이트와 바리케이트 사이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는 포도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정하면 모든 가지수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과 없죠. 오렌지 없죠. 포도만 4개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고려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원리가. 자,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고요. 자, 지금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서 시작할게. 자, 위에 모든 경우는 4개의 1과 2개, 그러니까 4개의 돌멩이라고 여기서 보면 돼. 우리가 한 거는 4개의 돌멩이와 2개의 바리케이트를 일렬로 배열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4개의 돌멩이와 2개의 바리케이트. 자,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전체 6개죠, 지금. 나열해야 될 게. 6팩 나누기 2팩 4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조합의 수라고 그랬잖아. 조합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야? 6시 2라는 거죠. 혹은 6시 4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무슨 말 뜻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다시 얘기하면 NHR이잖아 얘가. 자, RGA NHR은 RGA1과 N-1개의 L을 바리케이트를 일렬로 배열한다. RGA 돌멩이와 N-1개의 바리케이트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R개잖아 돌멩이가. 그러면 전체가 R 더하기 N-1이잖아. 전체가 바리케이트가 N-1개 있고 돌멩이가 R개 있대요. 네. 그래서 R 더하기 N-1 전체에 대한 팩토리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죠.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밑에는 R 팩이 되고 N-1 팩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요거예요 그냥. 그러면 요게 되고 얘가 이거다에 대한
위한 개념인 거죠. 3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는 왜 저런 요거요? 같은 것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돌멩이가 알기 있고 요거죠.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가 n-1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r 더하기 n-1이죠. 전체 개수. 근데 똑같은 게 R게 있고 똑같은 게 n-1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팩토리얼을 곱해서 나누는 거죠. 요거랑 원리가 똑같이. 요거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원리예요. 다 지금 설명하는 게.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어떤 거야? 터프. 그거 없는데. 없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 거 볼게요. 자, 1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9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지금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는데, 얘들아 7개를 선택한대.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에 쓰죠.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에 쓰죠.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에. 오케이. 자, 봐봐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라는 거는, 그러니까 뽑은 7개 중에서 짝수가 2개만 뽑힌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맞아요? 뽑힌 7개 중에 짝수가 2개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개만.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렸죠, 얘가. 네. 자, 항상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게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이쪽 단어,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선택 과목 문제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뭔가 특별한 것, 특별히 정해진 조건을 가지고 기준을 나눠서 경우를 나눠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짝수가 2개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짝수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버리는 거야, 너희가. 그럼 짝수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버리면 2가 2개 뽑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와 4가 뽑힐 수 있겠죠. 그럼 4와 4가 뽑힐 수 있겠죠. 이렇게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가 뽑혀야 돼? 1, 3, 5만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야. 나머지 몇 자리를? 5자리를.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1, 3, 5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5개 뽑으면 되는 거죠, 이제. 1, 3, 5 가지고. 그럼 1, 3, 5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5개 뽑으면 3H5죠. 맞아요? 3H5야, 얘가. 얘도 3H5죠. 얘도 3H5죠. 각각 3H5 아닌가요? 각각 그럼 2개 더해요? 3개 다 더해야죠. 쟤는 왜요? 얘요? 얘도 일단은 2, 4가 있으니까 뒤에 5개가 와야죠. 7개를 뽑는다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렇죠? 이 경우, 이거 1번 경우면 2번 경우, 3번 경우죠. 2개, 짝수 2개 뽑았으니까 나머지 5개 또 정해야 돼. 더 정해야 되잖아. 더 정할 때 중복을 허용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H5가 되는 거예요. 얘도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정하는 거죠. 얘도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정하는 거고. 근데 2번은 4, 2로 올 수 있는 건 생각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 좋은 질문인데 왜 안 할까? 목표도 똑같아요. 조합이잖아. 개념 자체가. 개념 자체가 조합의 개념이죠. 순서를 고려하는 게 아니야. 아, 몇째짜리 자연수 만드는 게 아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조합이라는 건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 모아둔 이 상황 자체만으로 보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밖에 경우가 안 나눠져요. 그러면 3H5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럼 3H5는 계산하면 되겠죠. 4개 아니에요? 응? 4개 아니에요? 어떤 거? 저 1, 2, 3이랑 1, 3, 5 63 맞지? 혹시 헷갈리면 다시 질문하세요. 답 나와요? 네.
그래서 조합과 순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아, 내 한을 안 하네. 금요일에 어차피. 내 금요일에 2시간 동안 싹 다 재습해라. 행복한 날. 네? 몰라, 시 같은 거 비싸고 있지 않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자, 서로 다른 방식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것들을 중복조합으로 풀어야만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방식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데 근데 왜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돼? 얘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가지고.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 보면 어때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요. 3의 비하는 괄호를 외쳐요. 아유 바로 지금. 그러니까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네.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럼 봐봐. 지금 중복조합을 저기서 개념처럼 이렇게 쓴다면 2h3이라는 소리죠. 네. 맞지? 그럼 2h3 쓰면 어때? 4c3이지. 이거 4 되잖아. 지금 항해개수 4개지. 맞아요? 항해개수가 4개야.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개념이냐면 지금 잘 봐봐. 우리가 요거 전기할 때 원리가 지금 공식을 외워서 그런 거지만 원래 a 플러스 b가 3개 곱해져 있는 거지. 맞아요? a 플러스 b가 3개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하나가 나오는 원리가 어떠냐면 너희가 a, b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네. 두 개 중에 하나씩. 맞아요? 요거끼리 곱할 수 없죠. 요거 두 개 더하기 관계야. 맞아? 둘 중에 하나를 셀렉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셀렉하고 둘 중에 하나를 셀렉해서 그렇게 세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3차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A, B 제곱을 만들 때 여기 A가 하나 정해지고 여기서 B 두 개가 정해지면 A, B 제곱이라는 항을 갖게 되죠. 여기서 A가 정해지고 여기서 B, B가 정해져도 A, B 제곱이라는 항을 갖게 되죠. 맞아요? 여기서 A가 정해지고 여기서 B, B가 정해져도 A, B 제곱이라는 항을 갖게 되지. 그래서 요 순서에 의해서 A, B 제곱이라는 항이 3개가 나오는 거야. 네. 요거를 이제 경우에서 확률로 같이 끌고 와서 얘기를 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어쨌든 이거를 전개하면 3차식이야. 각 항마다. A 세제곱이 됐든 A, B 제곱이 됐든 A 제곱 B가 됐든 B 세제곱이 됐든 무조건 3차가 돼야 돼. 3차라는 말은 문자가 3개 곱해진다는 거죠. 그 문자가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에서 곱해진다는 거야. 네. 맞아? 근데 선택을 할 때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A, B 종류가 2개밖에 없죠. 둘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A와 B 둘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종류가 2개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으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3개를 뽑으면. 그래서 종류가 2개잖아. NHR에서 N 자리에 종류가 오는 거죠. 여기에 종류가 오는 거야 항상. 그리고 몇 개를 조합하냐 할 때 R개를 조합한다는 거지. 이게 N가지 종류 가지고 R개를 조합합니다가 NHR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A와 B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3개를 조합합니다가 적용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3개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2H3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이런 문제를 꼭 중복조합 가지고 풀어야 되냐? 라는 거잖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거야. 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복조합이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봐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은 모두 몇 개냐고 그랬지, 방식에서.
네.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애가 4개 곱해진 거잖아. 얘가 4개 곱해진 거죠. 4승이니까. 근데 4개가 어쨌든 4차가 될 거야. 4차가 될 건데 x, y, z 중에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4번을 곱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x, y, z가 중복이 될 수 있잖아. 중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중복 조합인 거고. 그래서 답은 3H4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x, y, z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꼭 원리를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진짜 복습할 때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요건가?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종류가 지금 2, 3, 5, 7이라는 종류가 4가지죠. 종류가 4가지야.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한 다음에 곱했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거 어땠어 얘들아? 방금 한 문제 잠깐만 갖고 와서 얘기 좀 해볼게. 얘랑 같이 이 문제를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3개의 문자 x, y, z가 있다. 똑같이 설명할게.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한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면 모두 곱하였을 때가 요 문제야.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요거에 이제 5승이 된다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해돼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4H5가 되는 거죠. 4H5요? 4H5가 얘가 이제 4랑 5를 더한 다음에 1을 빼고 C5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85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떻게 풀어요? 85요. 85가 8팩이 되고 85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분자로 가는 거죠. 8팩. 그럼 8에서 5를 뺀 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요즘 왜 학교에서 저걸 83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8팩 나누기 4팩으로 풀어내는 거 같지? 8팩 나누기 3팩이요? 아니야. 그건 순열이야, 순열. 그 기억에 이제 오류가 이제 왜곡된 거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건 순열이야.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이제. 다 이해되죠, 이거? 지금 이쪽은 안 돼요? 그 A4 용지로 그거 써보세요. 뭘 또 써요? 적어서 PPT 해가지고 그거 복습해가지고. 저 컴퓨터 PPT 못 만들어요. 그럼 대학교 가서 어떡하려고? 그때 만들면 되지 않아? 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어? 일이 있어요. 승부 만들 리 없을 것 같아. 없지. 다 교수님들이 만들어 와서 잘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래요? 발표 되게 많이. 대학교. 아 근데 발표 수업 많대. 진짜 그래서 좀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돼. 나도 피트 못 만드는데. 근데 솔직히 하면 금방해. 자, 얘들아 네 번째 볼게요. 유형. 동기 찬스를 쓰면 되지. 동기? 동기. 그런데 돈 줄 때 만들어달래. 그런 거 많아. 왜요? 너희랑 해. 왜 그런 거? 내가 쌤은 누구 해줬어 100%. 쌤 컴퓨터인 줄 알았어. 아 맞네. 내가 그거 깜빡했다. 컴공. 아 공대생이라 컴퓨터 잘할 줄 알아. 자, 볼게요, 여러분. 유형 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가 왜 중복조합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무기명 투표니까 중복조합에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H를 쓰는 게 아니라 왜 무기명 투표가 중복조합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뭐든지 할 때. 얘들아. 왜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을 써야 될까? 그러면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니까. 맞아.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자, 무기명 투표라는 것부터 먼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내가 투표한 사람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게 무기명 투표예요. 비밀 투표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대신 기명 투표는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다 나오는 거야. 그게 기명 투표야. 그래서 일반적인 선거가 다 무기명 투표죠. 일반적인 선거가. 그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가 특히 중복조합 개념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후보가 우리가 뭐 이제 보궐선거로 해서 누구를 뽑아야 돼. 자, 뽑을 건데 후보 자체가 A, B, C라는 사람이 있어. 네.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투표하는 사람은 40명이라고 해보자. 전체가.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권이 없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일단 기권이 없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기권이 없는 상태에서 A와 B와 C 세 사람 후보의 모든 투표 용지를 합치면 40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A와 B와 C가 당연히 중복돼서 표에 나타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일단 중복 조합이라는 거야. 자, A와 B와 C를 중복을 허용해서 40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40개의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A와 B와 C라는 세 종류 가지고. 근데 C에다 몰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죠. 그 중에 하나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복조합 개념이 되는 거야. A와 B와 C를 조합을 합쳐서 40개를 만들어야 된다. 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3H 40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무기명 투표를 계산하잖아요. 종류가. 그럼 기명 투표는 무엇이냐? 기명 투표는 우리가 중복 순열로 나타나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왜 중복 순열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40명의 사람이 여기서는 누가 투표했는지 몰랐잖아. 중복조합에서는. 근데 뭐야, 기명 투표에서는 누가 투표했는지 알죠? 그러면 도원이가 투표한 사람과 지우기가 투표한 사람이 다 다른 거야. 너가 A라는 후보를 뽑고 지우기가 A라는 후보를 뽑았어. 너희가 누굴 뽑았는지 몰랐을 때는 너희 둘이 바뀌어도 어차피 표가 두 개라는 게 똑같잖아. 근데 도원이가 A를 뽑고 지우기가 B를 뽑았다는 건 명백히 하나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 생각해야 돼. 도원이가 3명 중에 1명을 뽑는 가지수가 3가지죠. 네. 지우기도 3가지야. 지희도 3가지고 하빈이도 3가지고 나도 3가지야. 그러면 각 사람마다 선택권이 3가지잖아. 각 사람마다 선택권이 3가지니까 3을 40번 곱해야 되는 거야. 3을 한 사람마다 3명씩 투표할 수 있으니까 3명 중에 하나. 맞아요. 그래서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네. 기명 투표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자, 지금 보면 207번부터 봐봐. 자, 9명의 학생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조건을, 이게 조건이잖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A, B라고 할 때 가를 만족하는 게 A고 지금 나를 만족하는 게 B라는 뜻이죠, 말 뜻이. 화장실 갔다 와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은 기명 투표를 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야. 그죠? 자, 봐봐. 자, 9명의 학생이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할게요. 자, 보세요. 종류가 뭐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종류가 뭐예요? 종류. A, B? A, B는 그냥 경우의 수를 이제 A, B라고 하는 건데. 종류가 뭐야? 여기서 이 문제에서 2개. 왜요? 찬반. 맞아요. 찬성 아니면 반대밖에 선택할 수 없어. 한 사람당. 그래서 선택권이 이제 A, B, C 후보라고 한 거를 여기서는 이제 2개로 가야 되는 거야. 찬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가를 보면 기명 투표를 했다 그랬지. 그럼 한 사람당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인 거야. 찬반. 찬성 아니면 반대.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의 9제곱, 즉 2파이 9가 되는 거죠. 가가. 그럼 나는 뭐야? 무기명 투표죠.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류가 2개고 돌멩이가 9개가 나와야 돼. 종류가 2개를 겹쳐서 찬성 또는 반대표가 합쳐져서 총 9개가 만들어져야 돼. 그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229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는. 계산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지금. 아니요. 아마 이제 끝내자 진짜. 시험 가야 되잖아. 네? 시험 안 가요? 시험 가야지. 자, 지금 지금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211번 문제 볼게요. 211번.
몇까지 나가요? 오늘은 노란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유형 6에 이제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7, 8, 9.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오늘. 10 아직까지. 오늘은 그냥 제가 좀 깔끔하게 5까지 나갈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네? 아니 저 5 나왔잖아. 안 페이스밖에 안 돼. 6이 되게 많죠 지금. 5까지 나갈 수밖에 없어. 그 상황 정황상. 시험 6문제죠? 네. 무슨 문제? 자 볼게요. 그래서 207번 207번 말고 이거 볼게요. 이거. 자 211번. 자 지금 보시면요 211번. 자 차림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시 복장 착용에 대한 안건으로 이제 학생회 회의가 열렸대. 근데 각 반에 반장만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반장만 한 명씩 와서 총 10명이 세 가지 안건이라고 했어. 세 가지 안건. 그러니까 투표해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인 거죠. 종류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대. 가능한 투표 결과가 이제 몇 가지인가라고 물어봤는데 뭐 3H10이겠죠.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60 끝이지. 60이요. 답이 없는데 응? 아니 나 잘못했어 3H 12 10. 66분. 60이잖아. 아 66, 11곱해서? 됐어요? 됐어요? 아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유형은. 네.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중복 조합. 아닌가? 중복 순열이죠. 가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그거야. 뭐 서로 솔직히 다른인데 누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야? 선택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애들이 누구야 그러면? 세계의 사탕. 맞아요. 사탕이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선택을 받는 애들이 상자인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지금 세 개가 사탕이 있어. 첫 번째 사탕이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네 가지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사탕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 중에 하나고 세 번째 사탕도 네 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순열로 나타내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왜 이건 중복 조합 문제야 그러면? 서로 똑같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똑같은 3개의 공을 넣는 거죠. 맞아요?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공이 들어왔어. 들어갔는데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를 다 오픈시키면 4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이 일단 들어갔어. 3개의 공이. 그치? 그러면 공에 이렇게 생각해봐. 공이 상자에 들어가면 마크가 찍혀. 그 상자의 마크가. 그렇게 찍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공 3개를 다시 걷었을 때 그 상자에 찍힌 마크를 고려한다면 어쨌든 간에 뭐야? A라는 상자 또는 B라는 상자 또는 C라는 상자 또는 D라는 상자의 마크 A, B, C, D라는 마크가 찍혀져 있을 테고 그거를 합쳤더니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A, A, A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나는 그죠? 그래서 4H3이 되는 거죠. 답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게요. 217번. 자, 217번 문제 보면요.
자,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어른 4명과 어린이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8명이 앉죠. 자, 어른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야. 어른끼리. 자, 어른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거 이제 지금 모든 문제 섞어놓은 거지. 지금 8명이 있는데 먼저 어린이부터 배열해야 되죠. 어른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린이부터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이 4팩 나누기 4죠. 얘가 어른이야. 아, 어린이.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어른이 앉는 거지. 어른은 4팩이죠 그냥. 4가지가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맞는 거야. 그러면. 자, 2번은 축구공이 3개, 농구공이 4개 있어. 자, 7개의 공을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맞는 거죠? 7개, 3팩, 4팩이니까 3개, 4개씩 있으니까 각각. 맞는 거예요, 얘도. 자, 챌린지라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H가 A보다 앞에 오고 G는 A보다 뒤에 온대. 그러면은 H, A, G라는 순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3개가 순서가 정해진 거죠. H, A, G가. 네. 그러면은 H 체크하고 A 체크하고 G를 체크해서 X로 치환해 버렸어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죠. H, A, G라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뭐야? 2개, 3개, 2개, 3개, 2개 맞죠? 얘로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니까. 자, 4번. 자, 흰색, 주황색, 연두색 세 종류의 골프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선택한대. 3H7 맞죠? 네. 자, 5번. 자,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의 문제에 자, 임의로 답하는 경우는 자, 누가 누굴 선택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5번. 이파이와 EH 누가 누굴 선택해야 돼요? 5개의 문제가 O 또는 X를 선택하는 거죠. 아. 납득이 돼요? 문제 하나당 O 또는 X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OH 문제가 틀리거나 맞을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O 파이예요. 그럼 맞잖아. 얘가 아 정답이 없네. 잠깐만. 아,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안 정해져 있네. 그냥 임의로 5개의 문제죠. 와. 그러니까 O랑 X가 종류가 이제 찍혀져 있는 애들이 합쳐져서 5개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만약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였으면 5파이인데 얘는 지금 문제 5개가 있는데 O 또는 X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O 또는 X로밖에. 그러니까 O와 X라는 두 종류를 가지고 5개를 만드는 거죠. 이파이가 맞죠? 아니. 아니죠. EH. EH죠. EH. EH. 그래서 EH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몇 번 걸려요? 2분, 3분.